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온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 이온화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온화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초편을 통해서 미리 용어들을 살펴봤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뭘까요?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양이온이 되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음이온이 되기 위한 에너지를 전자친화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는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기 위해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게 특징이죠. 자,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에 보시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물질은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나트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는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같은 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에 나트륨이 있어요. 그리고 나트륨과 그리고 마그네슘, 자, 알루미늄, 그리고 규소, 그리고 인, 그리고 황, 그리고 염소, 그리고 아르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이렇게 갔을 때 같은 주기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물질을 기준을 했을 때 1번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반면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있는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아르곤이에요. 반면에 가장 작은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나트륨이라는 것은 뭐를 기준을 했을 때냐면 나트륨이 들어가는 같은 주기의 물질들을 기준을 했을 때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항상 동일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주기의 물질을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론편 맨 앞에 이론편 들어가는 바로 앞에 보시면 원소 주기율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에 보시게 되면 나트륨이 들어있는 가로줄 그게 같은 주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원자 번호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주기에서는 맨 오른쪽에 있는 아르곤이 원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니까 우리가 생략을 하고 염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커요. 자, 반면에 여기서 나트륨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시험을 내고 그 다음에 족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출제를 했을 때는 족으로 출제했을 때는 나트륨 바로 위에가 뭐가 되느냐 하면 나트륨 바로 위에가 리튬이 되죠. 리튬. 그리고 수소. 그리고 나트륨 바로 아래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칼륨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가면 같은 족이 돼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요. 반면에 원자 번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족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크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수소가 되는 거죠.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칼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이 나트륨은 고정되어 있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어떤 원소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같은 주기에서 묻는 거예요. 나트륨이 있는 같은 주기에서.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중성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어서 양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쉽게 생각해서 양이온이 되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감소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나트륨과 같은 주기, 나트륨과 같은 족을 놓고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오른쪽에 있는 거,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족에 있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알칼리 금속으로 양이온으로 되기 쉬운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여기 보시면 알칼리 물질입니다. 알칼리 물질. 그래서 알칼리 금속으로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했으니까 이 물질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플러스 1가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같은 주기에서는 플러스 1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비활성 기체로 이온화가 되기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활성 기체까지 주어지면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르곤이 비활성 기체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맨 오른쪽에 영족 기체가 있어요. 영족 기체가 비활성 기체거든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족에서 같은 주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원소 주기율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주기,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같은 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는 거. 그래서 나트륨을 기준으로 해서 나트륨과 같은 주기, 나트륨과 같은 족을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단서가 나오게 되면 같은 주기에 있느냐 아니면 같은 족에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 다음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튬은 3번입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11번이에요. 칼륨은 19번이에요. 그리고 루비듐은 37번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같은 족이에요. 같은 족. 자,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고, 원자 번호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원자 번호가 가장 큰 루비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주기에서 같은 족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주기나 족이라는 관계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원자 번호를 같이 기억을 해서 같은 주기상에 위치하느냐, 같은 족에 위치하느냐를 우리가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주기라는 것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가로 방향으로 위치하는 걸 뜻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려고 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기에서는 증가하지만 족에서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1족에서 7족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온화 에너지는 자,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죠. 자, 그리고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해요. 자, 반면에 원자 반지름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주기에서 나타나는 성질과 족에서 나타나는 성질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 반지름은 주기와 족에서 이런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화물이 점점 산성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엄성도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전기 엄성도는 증가합니다. 전기 엄성도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전기 엄성도가 가장 큰 물질이 3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F와 O와 N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도 전기 엄성도 차이를 보시게 되면 F가 가장 커요. O가 두 번째, N이 가장 작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주기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게 F, 그리고 O, 그리고 N 순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엄성도 크기는 FON 순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개 더,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 반지름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전기 엄성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전기 엄성도도 주기라는 것은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전기 엄성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때요? 전기 엄성도는 감소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원자 반지름, 전기 엄성도 3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온화 에너지와 전기 엄성도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지지만은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감소하죠. 반대로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감소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하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기 엄성도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기 엄성도가 큰 원소는 이렇게 나오면 F라는 불소, 그리고 N이라는 질소, O라는 산소가 나오니까 FON 순서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여기서 한 개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FON의 원자가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여기서 F가 수소하고 결합하면 HF가 되는 거죠. 그리고 O가 수소하고 결합하면 H2O, N이 H와 결합하면 NH3. 그래서 이 물질을 분자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HF와 HF, H2O와 H2O, NH3와 NH3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는 것은 원자 간의 결합이 아니고 분자 간의 결합이 되고 반드시 FON이 들어가야 되는,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K, L, M, N이라는 전자 껍질이 주기를 결정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은 주기를 결정하는 요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31번을 보면 다음 원소 중에서 원자의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물질에서 지금 리튬이 3번입니다. 자, 그리고 B가 뭐냐면 베릴륨이에요. 베릴륨이 4번이에요. 그리고 B가 붕소죠. 붕소가 5번입니다. C가 탄소 6번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은 같은 주기에 있어요. 같은 주기.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감소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족에 있으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반지름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같은 주기에 있느냐, 같은 족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같은 주기에 있으니까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게 원자의 반지름이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이 가장 작아요. 그리고 3번이 가장 큰 원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자의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가번의 리튬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답만 암기를 할 게 아니라 답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족의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족과 주기를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가 있어요. 원소 주기율표가 있으면 자, 가로 방향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세로 방향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로 방향은 오른쪽으로 위치할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족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족과 주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반지름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시 말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도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커지게 되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3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전자 껍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게 K, L, M, N 껍질 있죠. 그래서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죠?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감소합니다. 자,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고 하고, 족에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살표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같은 족에 있는 F, 불소 또는 플로르라고 하죠. Cl은 염소, Br은 브롬입니다. 자, 전기 음성도의 값은 FCl, Br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F라는 것은 몇 번이냐면 9번이에요. 자, 그리고 Cl이라는 것은 17번입니다. 그리고 Br이라는 브롬은 35번이에요. 그럼 얘들은 같은 족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같은 족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Br이 가장 작죠. 반면에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F라는 불소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족을 결정하는 것은 체외각 전자가 족을 결정해요. 반면에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전자 껍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전자 껍질이 되지만은 족을 결정하는 것은 체외각 전자. 여기서 체외각 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가장 마지막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가 족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같은 족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양이온이 되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3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알카리 금속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리튬은 3번입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11번. 자, K는 19번이죠. 그리고 루비듐은 37번이에요. 그럼 얘들은 같은 족에 있는 물질이에요. 같은 족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에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지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어때요? 커지죠. 그래서 가장 작은 물질을 찾으시오 그러면 같은 족에 있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제일 큰 루비듐이 정답. 가장 큰 물질을 찾으시오 그러면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리튬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같은 족에 위치하고 있느냐 또는 같은 주기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위치하고 있느냐, 같은 족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분족 시약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족 시약이라는 것은 이온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시약이에요. 말 그대로 이온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시약. 따라서 1족에서 6족까지 있는데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족에 해당하는 분족 시약은 염화수소. 자, 염화수소는 HCl입니다. 그리고 2족에 해당하는 분족 시약은 황화수소 H2S. 3족에 해당하는 분족 시약은 암모니아수 NH4OH. 그리고 4족에 해당하는 분족 시약은 황화수소 그리고 암모니아수 NH4OH. 그리고 5족에 해당하는 분족 시약은 탄산 암모늄 NH4,2CO3. 그리고 6족은 분족 시약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각각의 족에 따르는 분족 시약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제4종 양이온 분족 시 최종 확인 시약으로 디메틸 글리옥심을 사용하는 것은 니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4종 양이온 분족 시 최종 확인 시약으로 디메틸 글리옥심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물질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니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33번 양이온 제1족 분족 시약은 어느 것인가? 지금은 여기에서 1족에 해당하는 분족 시약을 찾아라고 그랬기 때문에 염화수소가 정답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1족에서 5족까지의 분족 시약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6족에 해당하는 분족 시약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6족에 해당하는 분족 시약은 없어요. 그죠? 근데 보기 중에서는 6족에 해당하는 분족 시약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전기 엄성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전기 엄성도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 엄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모만 보면 뭐라고 생각이 되죠? 원소 주기율표. 자, 원소 주기율표에서 가로 방향을 같은 주기, 그리고 세로 방향을 같은
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기음성도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죠.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가 작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이론은 여러분들 기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화학의 우리가 화학 분석 기능사의 기초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편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전기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는 화살표 방향이죠.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증가하겠죠.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아래로 간다는 것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다시 말해서 증가와 감소와 족에서 나타나는 증가와 감소는 반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음성도는 같은 주기에 있는 O와 F, O는 산소, F는 불소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것들은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산소보다는 불소, 지금 산소가 8번입니다. 그리고 F라는 불소가 9번이에요. 그러니까 불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게 되죠. 그리고 같은 족에 있으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F라는 불소 Cl, Br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불소가 9번입니다. 그리고 Cl이 17번이에요. 브롬이 35번이죠. 자, 이렇게 있을 때는 같은 족에 있을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전기음성도는 작아지니까 불소가 가장 크고 Br이 가장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증가합니다. 반면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기에서와 족,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주기에서는 증가, 족에서는 감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음성도의 크기 순서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주기와 족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주기와 족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제가 6번이 뭐냐 하면 6번이 탄소예요. 자, 6번이 탄소고, 그리고 7번이 질소입니다. 8번이 산소예요. 9번이 불소입니다. 여기 있는 물질들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가 있으니까 17번이 염소예요. 17번이 염소고, 그리고 35번이 브롬이에요. 그리고 요오드 또는 아이오드라고 그러죠. 53번이 요오드나 아이오드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진행하는 걸 우리가 같은 주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같은 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고 그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작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순수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뭐가 와야 되죠? F라는 불소가 와야 돼. 그리고 산소. 그래서 불소와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주기에 있기 때문에 불소가 원자 번호가 커지죠. 그래서 불소가 크고 산소가 작아요. 그 다음에 염소와 브롬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족에 있어요. 같은 족에 있는 것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전기 음성도가 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때는 FCl, Br 이렇게 순서를 찾아내야 되는데 산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소는 불소와 산소를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소와 산소는 같은 주기에 있는데 원자 번호가 불소가 크기 때문에 불소보다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FOCl, Bl 순서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주기를 비교하는 거고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족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기준을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